으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복지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평택에서 예산에 대비하면 거의 한 40%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40%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그 설명하시면서 그 일대 이제 원가족 일대 이제 1인 가족도 이제 많고 이러다 보니 그 이전에 이제 그 아날로그 세대보다는 이제는 좀 뭔가 좀 각박해져 가는 좀 사회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지가 좀 더 지금 온기 있는 그 작은 곳에 귀 기울인 그러한 그 행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뭐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작은 곳에 좀 귀를 기울여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체감하면서 차별 없는 행복한 그런 어떤 평택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인데요. 이제 우리가 행정은 지금 ESG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필수인 것 같습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ESG 행정을 할 때 현장에 이제 그 산업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의회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제 생각해 볼 때 각 부서별로의 협업이 참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직도 조금 칸막이적인 행정이 있다. 그러려면 ES 행정에서 어떤 S 좀 더 어떤 지배 구조에서 거버넌스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떤 부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어떤 그 총괄 부서에서 연계되어 있는 부서로 같이 협조를 할 때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사업이 좀 시너지가 내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제 이렇게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온기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필수다. 그래서 ESG 행정을 우리 평택에서 어떤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공통으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국장님께서 이건 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이제 수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경기도 지자체 몇 군데 서울에서도 이런 그 행정 로드맵을 이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평택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제 여쭤봅니다. 네, 뭐 그동안 이제 그 ESG 환경이나 뭐 사회 뭐 거버넌스 이런 관련해서 이제 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뭐 시 자체적으로 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뭐 매뉴얼이 뭐 특별히 지금 내려온 뭐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뭐 부서 간의 그 협업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늘 부서장들하고 같이 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같이 시간을 맞대면서 또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은 좀 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평택 ESG 행정에 맞는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협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어서 협업을 할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이제 간부회의 때 실질적으로 타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쪽에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평택만의 어떤 ESG 행정의 로드맵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한번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공부해보고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정말로 그 행정에서도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이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프로그램 사업들이 되어져야 가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적으로 간행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이 사업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 행정 로드맵에 있어서 좀 편안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거는 또 새롭게 세워져 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죠? 네. 그 우리 이은하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기부문화 확대에 대해서 키오스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이제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한 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의 그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럼 방법과 길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에는 큰 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체도 많고 산업단체도 굉장히 많아요. ESG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키오스크를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때 이러한 사회적 공헌에 의해서 어떤 기업체하고 같이 좀 이렇게 홍보로 연계를 해서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고 그곳에 어떤 그 기업체의 이미지를 명문화해서 기증을 하게끔 해주고 그러한 것을 시민이 봤을 때 아, 이 기업체는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회 공헌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기업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상생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 ESG 로드맵에 있어야지 된다.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기업들도 1호점도 생기고 2호점도 생기고 3호점도 계속적으로 생긴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시민이 내는 세금만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그 행정에서 좀 고민하고 또 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지금 현재 기업체는 그 우리 시 관내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기부 키오스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대형 업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업체들이나 뭐 현장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고는 있는데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기부 키오스크 설치 관련해서는 또 그 기부금은 이제 기업체에서 내고 장소는 우리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시청 같은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좀 모색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 활동을 갔을 때 서울에 갔을 때 용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단체나 기업에서 그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그 명판을 쭉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 그 상임위에서 얘기를 대안으로 좀 내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이렇게 해보았는지 추진을 해보았는지 그것도 하나의 기부 문화의 확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 네, 그 뭐 기부자 예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연말에 그 개인으로는 300만 원 이상, 기업으로는 500만 원 이상 한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좀 그 시상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홈페이지 상으로는 이제 기부자 예우 코너를 만들어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그 평택나 행복나눔본부 홈페이지에 기부자 예우 코너를 만들어서 이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오프라인 상에서의 그런 뭐 명판을 걸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 기부 문화의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인해서 부족한
세비를 거기에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싶습니다. 우리 복지국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감정적인 이제 그 노동이 많이 소모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이제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국 자체가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피 부서는 좀 우대를 하라고 이제 본의원도 지적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지국에도 인원도 이제 뭐 이렇게 좀 확충도 되긴 했지만 이렇게 기피 부서에 그 어떤 가산점을 좀 주어서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좀 더 그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기피부서에 그 어떻게 우대 조치를 하고 있는지 좀 현황을 보니까 3년 동안 한 78명 정도가 이제 그 선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가산점을 이제 준 걸로 돼 있거든요. 이 78명 중에 우리 복지국에는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산점을 말씀하시는 거면 이제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을 할 때 우리 복지국은 반기에 6명을 이제 가산점 대상자로 신청을 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국의 이제 수장이시니까 열심히 잘 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본위원이 이제 그 이번 행감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평소에서도 이제 그 궁금한 사항들을 좀 자료 요청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부서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정보 또한 여러 가지 비공개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러한 자료 요청을 저희들이 행자부에 타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를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한 결과 의원들이 서류 제출 요구를 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출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법상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이제 그 집행부에서 좀 알아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좀 그대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개인 정보가 있을 때는 의원하고 합의하에서 뒤쪽에 주민등록번호를 좀 한다든가 이름을 뭐 중간에 뺀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합의하에서 하는 것이지 의원이 그대로 제출하라고 그럴 때는 그렇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 행안부에서 지침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이제 우리 복지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 관련 규정을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이제 우리 최중구 의원님께서 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이제 답변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되었고요. 저희 이제 평택시도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1차, 2차 해서 10군데가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했고 2차적으로 이제 저희를 포함한 5군데 경기도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이제 선정이 된 데는 이미 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 곳에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평택만의 어떤 돌봄 통합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복지재단에서 21년도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통합 돌봄에 대한 연구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21년도, 22년도 커뮤니티 케어 리더스 아카데미라는 교육을 했습니다. 이 교육을 한 인원이 지금 90명 정도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한 2,4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우리가 통합 돌봄을 시범 사업으로 했을 때 이러한 코디네이터를 연관해서 자원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향후 이걸 재교육을 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자원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런 코디네이터 활용 부분들은 이제 그 예산이 이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올해 시범 사업에서는 현재 예산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기존 체계에 대한 어떤 뭐 연계라든가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연구가 진행됐었습니다만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향후에 뭐 그 정확한 그런 필요성과 그런 거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을 하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에는 당장 그런 활용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명의 직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예산은 분명하게 본 예산에 이제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추경으로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복지재단하고 함께 좀 논의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함께 좀 지역에서 이분들을 이용을 같이 여기에 할 것인가라는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했을 때 모든 그 전체적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재교육만 한다고 한다면 좀 빠른 시일 안에 이분들을 같이 읍면동으로 나눠서 이러한 그 지원을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또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평택역에 집결지가 있죠.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전년도의 본 예산에 누락돼서 세우지 못했었어요.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 예산에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추경에도 세우지 않았어요. 왜였죠? 네, 저희가 예산을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 예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여성분들이 실질적으로 탈성매매를 해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지원을 받아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예산이 없어서 못 썼다는 얘기가 답변이 됩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 액수도 올렸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잘못해서 누락된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지고 추경에 세웠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그 시점에서 1년 동안을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그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셨거나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조금만 주고 우리는 책임성을 다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분들은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예산을 세우고 또한 나머지 있는 분들도 권면을 해서 건강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디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못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될 게 아니라.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2023년도에는 예산을 1억 3,9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을 1억 가량을 반납한 그때는 그 2023년도에는 전이었었고요.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신청을 해서 누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4년도부터 이제 신청자가 저희가 그러니까 그 23년도 예산을 반납한 이후에 저희 시 예산상 이제 예산을 많이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24년도에는 5,700만 원을 겨우 세웠는데 올해도 25년도에도 이제 더 요구를 과장님, 했는데 본 의원이 네, 얘기하는 거는요. 신청을 한 분을 누락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본 예산을 세우지 않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누락을 했다는 건 한번 확인해서 확인해 별도로 보십시오.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때도 질의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락이 되었으니 추경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분들이 그 우리 송편역에 보면은 그 교육장이 있죠. 그 교육장이 세움터 자활지원센터 네네. 말씀하시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움토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세움토하고는 왜 연결이 안 되고 그곳에는 받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법상으로 보면은 같은 성매매 지원법으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받지를 않아줘서 타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도 세움터 자활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금 품에서 이제 저기 자활 대상자가 발생이 돼서 연계가 가면 이제 요청을 하면 그분들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연결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늘상 질의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도 없어요. 꼭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다음 회의 때나 아니면 행감에 또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이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지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품과 함께 소통을 해보고 말씀을 하셨냐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희 담당 팀장님이 품의 센터장님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상의를 했는데 그곳에서 네. 안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가장님과 국장님께 그 보고가 올라갔으면 그렇게 연결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저는 묻습니다. 그곳에서. 아니 그거는 저희도 그 자활지원센터가 하도록 강력하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 일주일 전에도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 세움터에서 그런 대상자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담당 팀장도 더 강하게 또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운태에서 받는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했을 때 받지 못한다고 그러고 안 받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한번 더 확답을 챙겨 보겠습니다.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움터에 보조금이 거기에도 수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받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우리 시 입장은 그래서 당연하죠. 그 부분을, 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더 푸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그 신청했던 예산 부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을 또 해야 되겠고 반영을 해야만 되고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또 미룬다라는 거는 이거는 책임감 있는 공직자로서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우선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가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권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거는 먼저 다 품하고 논의를 하셔서 예산을 100%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꼭. 국장님 답변을 해주셔야죠.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100% 반영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9대 때 조례 제정이 얼마나 했는지 자료 요청을 보니 76건이었습니다. 제정 76건 중에 우리 복지가 14개입니다. 그런데 미사유로 사업을 지금 현재 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기록이 안 된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로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곳에 좀 기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기재가 전혀 없거든요. 이거는 물론 우리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좀 요구를 할 때는 성실하게 좀 진심을 담아서 해줘야지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감 때 이렇게 본 의원이 질책을 하지 않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저희과 같은 경우는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년도 9월 30일 날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정됐고요. 했는데 네, 네. 미집행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조례가 그냥 잠자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거를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는데 하지 않는 부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사유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됐냐는 말씀을 저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복지국이 17개 중에 6개네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러한 그 자료 요청을 할 때는 물론 잘 해주고 계시지만 좀 명확하게 좀 진심을 좀 담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집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계획안을 좀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인 전자신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을 세워서 전자신문에 지금 확보를 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한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지금 한 3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으로는 한 1,00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구독이 낮은 이유도 이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신청하는 방식을 간소화해서 장애인분들이 이 편리하게 전자신문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이제 사업 대상자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0명 정도의 이제 사업 물량인데 저희가 이제 홍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올해 시작부터 해서 배너 뭐 홍보물 현수막 게시하고 그리고 또 읍면동이나 장애인 단체에다가 문자도 계속 보내드리고 해서 이제 신청률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홍보가 되더라도 이분들이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단체에서 또 많이 활용을 하시면 그게 또 입소문이 나서 또 많이 네. 신청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뭐 신청을 간소화하는 부분도 모색을 하겠지만 어쨌든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전자신문이 있다라고 장애인분이 알고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거를 모르면은 신청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좀 간소하게 하려면은 우리 그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그 전화로 신청을 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간소화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읍면동에 가지 않고도. 부분이 이제 어플을 네. 또 깔으셔야 되고 사실은 이제 전화. 장애인분들이 이제 어플을 깔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신문을 구독하시려면 좀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대상이 되면 또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좀 분명히 있어서 조금 더 위원님께서- 도움이 이제 우리 네, 행정에서 맞습니다. 이제 네. 좀 더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그 행정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 체감하는 그 행정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당연히 그 어플을 딸고 QR 코드를 하고 이렇게 접속하는 거 어렵죠. 힘들고 그 보호자도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좀 그 서비스를 좀 더 힘들고 어렵지만 해주는 것이 또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좀 말씀을 예, 드려본 겁니다.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한 9월 달쯤에나 다시 한번 좀 중간적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 보고를 좀 네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회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팀 세차는 우리 이은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넘어가겠고요. 그 장애인 회관엔 지금 현재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제 가장님께서도 보셨고 저도 이제 장애인 회관에 여러 일로 이제 몇 번 가보기도 하고 식당에도 가보았습니다. 그 현실적인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정말로 그 50명에서 많게는 80명 정도가 식사를 하시는데 협소도 하지만 여러 가지 오래돼서 지금 위험한 안전의 문제도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캐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굉장히 지금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것이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급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은 지하에서 난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네네. 아무래도 장애인회관은 이제 뭐 식당도 문제이긴 하지만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수도 많고 사실은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예산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뭐 내년에 한 번에 다 예산을 못 세우더라도 우선은 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업지서 받고 해서 네네. 뭐 저희가 뭐 기존에 있는 목욕탕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위원회랑 의논을 해서도 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작업을 지금 회의를 통해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안전성에 노출되지 않고 좁은 공간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주방 안에서도 뭐 식탁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도 좁으니까 막 식사하고 그러다 보면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코드에서 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시급하게 같이 논의를 하셔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책임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시각장애인에 대한 현장 해설사 조례가 이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0일 날 이제 장애인의 날에 이제 그 예산이 없어서 우리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같이 조율을 하셔서 이것도 시급성이지 않습니까? 모든 유형별로의 정책 사항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해설사의 양성도 필요하고 또 수신기도 송승기도 필요하고 이러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조율을 하셔서 연간 많이 해도 3천 미만이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이것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는 이러이러한 큰 행사에는 꼭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의 날에 이거를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해보니 그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눈을 떴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고 저도 그걸 체험을 하려다가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시급하게 세워서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 예산은 필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력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뇌병변 장애인 협회가 지금 현재 그 보치아 선수들 그때도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연습할 수 없는 공간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제 자비를 해서 지금 현재 장소를 구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과장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바로 대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뇌병변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국장 자리가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인력을 우선은 저희 내년에 인력을 이제 좀 반영하는 운영비는 반영을 하고 인건비 반영을 좀 우선은 시급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자비로 계속해서 어떤
어떤 생활체육과 물론 이것도 어떤 그 보치아가 체육회 뭐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지금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인 체육회에 들어가 아니 장애인 체육회에는 물론 이제 들어가 있고 그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비로 계속해서 이분들을 그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분들한테 부담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편안하게 마음껏 그 훈련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서 마련해야 되는 게 이제 맞다라고 합니다. 예. 또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책을 우리 국장님 좀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아동 친화 도시는 우리 어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 ESG 행정을 자꾸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 아동 친화 도시를 하려면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연계되어 있는 곳과 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국가에서는 굉장히 할 일이 많고 협조는 하고 싶으나 협조를 현실적으로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ESG 행정 매뉴얼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린이 친화도시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가려면 공과 공, 행정과 행정이 잘 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 회의 연수 갔을 때 그 공원에 있는 놀이터에 보면은 그 모래 쪽에 보면은 그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짚라인도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짚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우리는 위험한 것 같지만 그들은 모험족이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원가에서 이제 앞으로 공원을 짓고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때는 이런 것도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가 참여해서 좀 뭔가 거기에 기준에 맞게 기회를 줘서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 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아동 친화도시 추진단에 여러 부서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추진단에 그 가능한 저희가 꼭 과장들이 좀 와서 참석해서 사항들을 공유하고 추진 과제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추진을 해달라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행정의 협업이 각 간부 회의 때 국장님들께서 이러한 연계되는 사업들은 알아서 이제 그 국장님들이 그 국의 수장이시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올라오는 그 행정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체크를 해야지 된다. 밑에 주무관님들은 일이 많다 보면 너무 업무가 가부화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밀려나서 계속적으로 늦어질 수가 있는 현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구는 굉장히 많아지고 일은 굉장히 과도하게 많아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챙겨야지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동 친화 도시에 보면 좀 특화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제교류재단에 보면은 국제 아동 미술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올해도 33개의 각국에서 이제 어린이들이 참여를 하고 또한 우리 국내에서도 참여를 하고 사생대회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교류재단과 같이 좀 협업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어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어떤 창의력, 예술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논의를 해 보셔서 그 상위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타 지역보다도 평택이 뭔가 다르고 좀 차별화가 되어 있구나 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그거를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가장님과 국장님께서 한번 재단하고 논의를 하시고 저 역시도 그렇게 논의를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좋다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그 연계가 돼서 논의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그 아동 친화도시 추진 관련해서 뭐 여러 부서에서 그런 이제 사업들처럼 실제로 아동 친화도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찾아지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엮어서 아동 친화도시 그 인증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대표적인 사업들은 반영을 하면은 타 지역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 이제 보호 종료가 돼서 지금 현재 77명에서 77명이 맞나요? 자료 준 거에 대해서는 77명으로 돼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예. 23, 24, 25년을 보니까는요. 23년도에 퇴소한 아동이 8명, 24년에 5명, 25년에 11명이거든요. 근데 다 시로 전출한 아동이 23년도에 8명 중에 7명이고 24년도에 5명 중에 3명이고 25년도 11명 중에 8명이 타 시군으로 전출이 됐거든요. 왜 이런 건지가 좀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거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립준비 청년의 범주안에 해당되는 그 아동이요, 아동 양육시설에 있거나 그리고 아동 양육시설 외에도 이제 아동 관련 시설에 있거나 가정 위탁 이제 받고 있던 아동들 중에 네. 이제 만 18세가 되면, 그러니까 18세가 되면 네. 이제 독립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자립 준비를 위한 사전 이제 뭐 행정적 지원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이제 독립 환경을 만들 때 이게 꼭 평택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타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타 전출 아동이 우리 평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든 그쪽으로 가서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이러한 청년들이 이제 24세까지는 연장할 수 있나요, 과장님? 원하면 네네.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연장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제 간다라는 말에 혹시 뭐 이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이제 끊긴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광역 이제 법적으로 이미 보호를 받는 아동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든 5년 동안은 이제 자립에 어디를 대해서 가든 지원을 받을 수가 이제 전담 있는 기관에서 거죠. 예, 예. 지원도 받고 모니터링도 받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이제 어떤 보호자가 없이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에서 다른 거보다도 어떤 그 멘토하고 멘토리하고 같이 해준다든가 아니면 심리적인 상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5년 이후에도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자리가 미흡하다고 한다면 이런 자립준비 청년의 그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친구들이 그 정착률이 되도록이면 우리 평택에서 다시 타 지역에서 온다든가 아니면은 평택에서 이 청년으로서 정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나 어떤 토대가 되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 왜 전출을 가는데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퇴소 이후에 중장기적인 추적 관리 체계가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이제 돼 있나요? 네, 그게 경기 이제 광역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자립준비 청년 전담 기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가 퇴소 아동으로 결정이 나서 보호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 아동이 전국 어디를 가던 그 해당하는 광역으로 이 아동의 전출 상황이라든가 자립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넘어가고요.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자립 환경에 관련된 뭐 지금 말씀하셨던 상담이라든가 취업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주거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꼭 우리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동들이 18세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어찌됐든 간에 시설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그 퇴소 이후에 데이터가 돼 있으면은 우리 평택에서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전출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에서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광역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평택에서 이러한 그 시스템이 돼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 라는 우리 생각이 들어서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 금방 말씀하신 아까 그 제공되어졌으면 하시는 그 서비스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전담 기관에서 담당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도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우리 시로 들어오는 이제 자립 준비 청년들이 외부에서 전입 들어오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 평택에서 자립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이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반기, 분기에 맞추어서 각종 그 모니터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간에 어떤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전담 기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한테 확인 요구가 되어질 경우에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우리 그 청년들이 원한다고 하면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 지역으로 가서 다시 예전에 우리가 평택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기억들을 해서 다시 이제 평택으로 재입한 그러한 그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런 현황은 네, 지금 왜냐면 현재 이제 파악은 안 이왕이면은 이제 우리 이 청년들이 물론 외부에서도 우리로 들어오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18년 동안 그 보호를 받고 있다가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밖으로도 이제 다른 곳으로도 가고 싶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청년이 돼서 우리 평택에 와서 어떻게 보면 고향이지 않습니까? 와서 정주해서 어떤 그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 친구들이 몇 명인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데이터로 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 뭐 그런 통계는 현재는 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우리 시에 그 이제 보육원이 이제 그런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이 우리 평택시에 주소를 둔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 것보다 사실은 외지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이제 더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얘들이 여기에서 이제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있는 우리 거죠. 평택에 있는 시설에서 자랐으니 우리 그쵸. 평택에서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도 다 각자 이제 고향이 있는 그쵸. 거거든요. 네. 퇴소할 무렵이 되면 자기들이 이제 또 태어났던 곳으로 이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타지로 나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100%다 우리 평택시에서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럼 그러한 이제 데이터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한번 뭐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그쵸? 가능한지 한번 그럼요. 뭐 예, 예. 데이터 정립이 가능한지 물론 당연히 이제 예. 그러한 부분들은 이해는 가나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추적을 해서 잘 자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졌을 때 그것도 하나의 그 행정에서 그들을 위한 관심이고 또한 해야 될 그 행정이다라고 생각이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 건 중에서 재정 중에서 이제 그 본위원이 이제 그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 조례를 22년도에 이제 그 7분 발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의 요구로 인해서 23년도에 이제 23년도 초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이제 그 보육과에서 이번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 그 신청을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반영이 돼서 한 뭐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본 예산에 이거를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 그 부모들이 단지 먼저 이제 부모가 빨리 됐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또한 사회의 구성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평택에서 정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본 예산에 세워서 이들에게 그 희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본 예산 하기 이전에 이것이 빨리 결정이 돼서 내려올 수 있도록 또 수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그 장애인 회관에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민원이 발생했던 현황입니다.
그 지도 점검을 이제 그 기간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 점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가게 돼서요. 연 1회. 네, 연일에 나가서 이제 회계 부분들 그리고 이제 차량 운행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중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근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한 이틀 정도 나가서 중점적으로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또 그 기간에 지도 점검도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그 점검 그 체크리스트라고 하나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문제가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을 나갈 때는 체크리스트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예, 예.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나 아니면 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가서 그 제대로 돼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점검 체크리스트의 어떤 그 직원에 대한 어떤 근무 형태라든가 이것도 있나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무 근태까지 저희가 이제 자세히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게 민원이 제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재량휴가 같은 경우에 네네. 그리고 대체 유무를 재량휴가라고 또 오인하게 또 이제 얘기가 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량휴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준점을 두고선 재량휴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권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복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신 분이 이제 연차가 초과가 한 3시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올해 연가에서 차감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 규칙 정관에 의해서 이제 그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네, 네, 은연 그것이 기존에. 이제 다른 자료로 와서 아직 그거는 이제 보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하루 이틀에 되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부서에서는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근데 그 확인이 된 것이 바로 어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왔다. 라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에게 온 자료를 보면은 이분이 대체 휴가를 쓴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지 않는 것을 근무를 해서 대체 휴가로 썼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대체한 증빙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와서 어떤 일을 해서 대체 휴가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주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행정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무슨 근무를 했느냐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와서 일을 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와서 했을 거라고요. 그러한 사유가 없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가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 결제를 득해서 이제 그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대체 휴무를 그 근무한 그거로 증거로 해서 대체 휴무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러니까 한 상황입니다. 증빙 자료가 없는데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대체 휴가를 줬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행정으로 봤을 때는 대체 휴가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근거 없이 이거를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초과된 거는 다음 연도에 연차에서 빼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행정이
실질적으로 바르지는 예.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량휴가나 아니면 대체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제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차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발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할 예정이고 사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점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 기간에 이런 것이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과에다 냈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냈었고 또한 경기도 또 그 장애인 지자체에다가도 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것을 오랫동안 우리 부서에서 방치했었다라고 봅니다. 증빙이 없어요. 증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인정이 됩니까? 휴가가? 대체 휴가가?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한 데는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데 근거 자체가 없는데 그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왔던 부분은 확인은 확인을 내부 결제를 확인을 했다고 통해서, 하는데요. 예. 그런 증빙 자료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2번 한 증빙 자료는요. 눈 왔을 때 한 번 하고 또한 12월 13일 날에 했던 자료 2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료에 준 건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떤 그 회의를 하고 어떤 조치 이 직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 앞으로는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서류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이틀밖에 없어요. 이틀밖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거에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할까요? 좀 이따가. 네, 최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